싹싹. 안녕하세요. 세젤 시콘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퀀트 투자를 하는데 필요한 지식들을 전달하겠습니다. 퀀트 투자를 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개념과 퀀트 투자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상식을 알려드릴 겁니다. 아주 기초적인 것들도 조금씩 나누어 찍으려고 합니다. 그래야 이해가 쉽지 않겠습니까? 알려드릴 기본 개념들은 이렇습니다. 주식을 해본 분이라면 너무 쉬워서 이게 뭐야 하실 수도 있는데, 세상에서 제일 쉽게 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 하지 않나 싶어서요. 제가 알기로는 PER 정도만 튀어나와도 어렵다고 뒤로 가기 누르는 분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오늘은 첫 번째인 주식의 기본 개념을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뭘 알아볼까요? 바로 주식의 가격, 줄여서 주가와 시가총액, 줄여서 시총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하고 넘어가는 시간입니다. 2022년 4월 22일자로 삼성전자 주가가 67,000원, 현대차 주가가 18만원입니다. 이 둘 중에 더 싼 주식은 무엇입니까? 장난하냐고요? 당연히 67,000원이 더 싼 거 아니냐고요? 네, 맞습니다. 첫 번째 퀴즈를 마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식이 지금 싸다, 저렴하다고 표현하는 것과 같은 말일까요? 정답은 아니요입니다. 여기서 뭔 소리야 싶으시다면 여러분은 세젤 시콘 강의의 제격인 분입니다. 축하합니다. 장난치냐, 내가 이것도 모를 줄 알고 하며 뒤로 가기를 누르고 싶은 분이라면 조금만 더 들어보시고 생각해 주세요. 주식이 저렴하다, 싸다라고 할 때는 비교 대상이 있어야겠죠. 만약 아메리카노 한 잔이 10,000원이다 이러면 우리는 보통 뭐라 그러죠? 비싼데 하시겠죠. 자기도 모르게 이미 접하고 있는 다른 상품들과 비교를 하고 있는 거죠. 캡슐은 600원이고 어디 커피집은 2,000원이고 어디는 4,000원이고 하면서 가장 처음에 비교한 것이 그냥 주가 자체를 비교해서 싸다, 비싸다를 따진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비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주식이 싸다, 비싸다는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볼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시가총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가총액 줄임말 시총, 이런 말 들어보셨죠?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 기업은 어디일까요? 어디긴 어디겠어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삼성전자입니다. 느낌 오시나요? 이 시가총액은 기업의 시장 가치를 말해주는 척도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시총이 클수록 시장 가치가 높은 것이죠. 참고로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대략 400조 정도 되는데요. 이 수치는 어떻게 나오는 것일까요? 자, 이제 슬슬 어려워집니다. 그래도 세상에서 제일 쉬운 수준이니까 이거 어렵다고 하시면 뺨따구를 어루만져 주시면서 할 수 있다는 한번 해주시고, 바로 주식의 가격인 주가 67,000원에서 주식 수 59억 6,900만 어쩌구를 곱해주면, 즉 주가 곱하기 주식의 수가 바로 짜잔, 시가총액입니다. 그림에 적힌 시가총액이랑 똑같죠? 그럼 예리한 분은 이런 질문을 던질 겁니다. 주식의 수는 어떻게 정해지는 거죠? 그건 기업 마음입니다. 그래서 주식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들어봤을 수도 있는 액면 분할, 이런 것이 있죠.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의 주가가 10,000원이고 주식 수가 1,000개였는데 주가를 1,000원으로 떨어뜨리고 주식 수를 10,000개로 늘리는 것이 액면 분할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서 볼 수치는 주식 수도 아니고 주가도 아닌 시가총액입니다. 주가와 주식 수가 독립적으로는 별 의미 없는 숫자인데 반해 시가총액은 절대적인 기업의 시장 가치를 나타내는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업의 시장 가치인 시가총액이 적정한 수준이냐를 판단하는 것이 이 주식이 싸다, 비싸다를 말해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 기업의 시가총액이 이 기업이 갖고 있는 순자산과 같다. 그렇다면 싼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 거죠. 갑자기 순자산 막 이러니까 어렵죠. 한번 해봤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설명드릴 겁니다. 잘 모르겠지만 왠지 시가총액이 높으면 잘 나가는 기업이겠죠. 하지만 시가총액이 높은 기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기업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나치게 인기가 많아져서 주가만 폭등해서 거품이 가득 낀 기업일 수도 있거든요. 이 차트는 뉴스에서도 많이 보셨을 신라젠이라는 기업의 주가 차트입니다. 한때 코스닥 시총 상위 2위 기업이었으나 지금은 상장 폐지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무려 코스닥 시총 2위 기업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참고로 세상에서 제일 쉬워야 하니까 코스닥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우리나라에는 대표적으로 코스피, 코스닥이라는 주식시장이 있습니다. 이 중에 코스닥은 미국의 나스닥을 벤치마킹해서 만들어진 시장인데요. 일반적으로 게임, 엔터, 바이오, 헬스케어주들이 많이 상장되어 있는 주식시장이다. 이렇게만 알고 계셔도 무방합니다. 코스피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대장주들, 삼성전자, 현대차, 네이버와 같은 기업들이 상장되어 있는 주식시장이고요. 아무튼 신라젠과 같은 이런 일을 겪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기업의 가치를 최소화는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사실 볼 것들이 참 많습니다. 재무제표에 나타나는 기업의 자산 규모나 이익 같은 수치도 있고요. 브랜드 가치와 같은 무형적인 가치도 있겠죠. 퀀트 투자는 이 중에서 계량화할 수 있는 재무제표의 수치들에 집중합니다. 브랜드 가치와 같은 무형적인 가치도 다양한 계산법을 통해서 계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범위는 세제 시컨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장 직관적이고 단순한 재무제표상의 수치들 그리고 여기에서 파생되는 투자 지표들에만 집중할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우리는 주가는 그 자체로 별다른 의미는 없고 시가총액이 이 기업에 대한 시장 가치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장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 재무제표에 있는 다양한 값들을 가지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저평가냐 고평가냐를 판단하게 되고 그것이 이 주식의 가격, 주가가 싸다, 비싸다를 알려주게 됩니다. 더 쉽게 말해 어떤 주식의 가치를 볼 때는 해당 기업의 시가총액을 앞에 아메리카노 가격처럼 생각하고 이 기업의 가격이 싼가 비싼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죠. 다음 시간에는 기업의 시가총액이 적정한 수준인지 평가하기 위해 재무제표의 기본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겁먹지 마십시오. 시중에 나와 있는 재무제표 강의 분량의 100분의 1도 안 될 것이니 우리는 기본만 알아보자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싹싹.